오늘 임장하러 나온 데는 여기는 이제 도시 지역이고 중공업 지역이고 대로 삼류라 해가지고 큰 이제 길이 이제 물려 있고 소류도 물려 있고 여기는 이제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여기는 뭐 회사 이전 부지나 창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주거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니까 용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죠? 그 필지가 지금 이게 두 필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 필지는 지금 2200평이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위에 기준으로 해서 평탄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이건 절토로 해서 깎아내는 게 그러니까 성토가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성토를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절토를 해서 오히려 이제 저 뒤에 축대를 쌓는다 생각하고 이제 평지를 이제 평탄화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이래 났을 때 이런 도로는 날 수밖에 없는 도로가 있고 예고만 돼 있고 예정만 돼 있고 실제로 나지 않는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땅은 큰 대로나 건너편에 있는 길로 봤을 때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도로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이 일단 칠곡군의 공장 인허가를 이제 함부로 안 내준데 이건 중공업 지역이라서 공장을 주변에 보니까 공장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거는 법률적으로 한번 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확인해 있다는 거죠. 네. 환경적으로 뒤에 더 이상 뭐 없고 뒤에 이제 임야기 때문에 여기는 돌았을 때 굉장히 입지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장을 하고 임장했는 내용을 가지고 요 자세하게 이제 물건 분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매도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뭐 1차적인 이제 간단한 이제 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임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게 뭐 전문가 영역처럼 판단을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게 이 정도는 그래도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임장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임장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는 모습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임장을 하고 이제 보고 이제 토지가 이렇게 이제 보여죠. 요 토지하고 여기까지 해서 거의 사각형 모양으로 땅이 참 이쁘죠. 뭐 전체 평수가 이제 한 22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매도를 이제 의뢰하신 분은 이제 여기 땅하고 여기 땅을 이제 합쳐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능치 않으면 이제 뭐 따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기에 현장에 가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첫 번째 보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도 보지만 주변 현황들을 이제 1차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 땅을 이제 보러 가시게 되면 오늘은 이 땅이 이제 창고가 이제 들어선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땅을 이제 보러 가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주변 환경을 봐야 됩니다.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은 지적도에 나오지 않죠. 지금 뭐 지도를 봐도 사실은 이제 지도에 업데이트 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현황하고 주변의 지도 내용하고 좀 많이 틀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본 게 지금 여기 요 토지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 보시면 이제 길이 이제 큰 이제 대로가 있고 여기 지금 요 끝부분에 있는데 이 요 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요 사거리에서 계속 직전을 하면 여기가 구미로 이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구미 경계선하고 여기 요 땅 위치하고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이제 차량으로 뭐 그 정도 가면 구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구미하고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김천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오면 대구 가는 길이고, 요 사거리에서 쭉 들어오면 막힌 이제 요 구석에 이제 막힌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 땅인데, 여기 누가 보더라도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가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주거 지역은 아닙니다.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이제 땅은
누가 보더라도 뭐 공장이나 뭐 이런 창고인데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저희들이 이제 떼서 이제 먼저 살피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면 여기 도시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중공업 지역, 대로 삼류, 뭐 소류 삼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는데 이제 도시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그걸 굳이 법적으로 도시 지역 뭐 농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뭐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면 뭐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뭐 이게 주거 지역, 뭐 농림 지역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많이 나누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뭐 기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이제 지자체에서 여기에 뭐 제약을 걸어 놓는 사항들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건폐율이 100평 같으면 70평, 바닥 평수가 70%까지 활용이 되고 용적률이 뭐 보통 200%에서 400% 정도 용적률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위로 이제 지었을 때 바닥이 70평 같으면 위로 뭐 70평, 70평 위로 올리는 게 이제 곱하기 2냐 4냐 뭐 이런 정도인데 어지간한 거는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같으면 지역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공업 지역 같으면 이제 중하공업만 빼고 경공업 그러니까 환경에 크게 이제 지장을 주지 않는 경공업 위주로 이제 인허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땅을 이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꼭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땅을 사게 되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이렇고 뭐 폐수 처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인허가가 나온지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그래 대로 뭐 삼류 그러면 대로 같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폭이 넓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5m 이상 뭐 이래 되는 이제 땅인데 그런 이제 대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대로가 이렇게 물려져 있죠. 그 토지 이용 계획상에 이제 소로 인류라고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소로 인류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현황에 길이 나와 있거나 이제 현황에 이제 예정도로가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이제 많이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표기가 안 되지만 그 지적도를 떼보면 요 중간으로 요 중간으로 길이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요 공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제 길이 연결되도록 요 중간에 이제 길이 나는 거죠. 그 길이 나는 이제 부분이 이제 그 예정도로가 이제 돼 있죠. 보통 뭐 예정도로 이제에 대해서 이제 도로가 생기면 저 어떡하지? 예정도로가 언제 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또 이것도 여기도 뭐 보통은 이제 5년 이후에 또 한 번 더 지정을 해서 10년까지 이제 도로가 안 나면 이제 일몰조로 해서 이제 이 도로가 안 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여기는 현황상 가보면 여기는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현황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공장이나 이런 위치들이 이제 여기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이쪽 편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보면 공장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되면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행량이 어느 정도가 이제 나오는 데라서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 개발을 할 때 여기 길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또 더군다나 여기는 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또 여기에 지자체의 어떤 입장이 바뀌어서 또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토지를 보러 가시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토지를 보러 가신 분이 이제 사용 용도가 있을 거예요. 용도가 그 일반적인 투자를 이제 바라고 가시는 분들하고 실수요자들이 나뉘는데 투자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뭐 공장이 좀 중공업 지역이 위치해 있고 여기 여기 공장이 이제 생기려고 하면 공장이 생기면 제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인력 수급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골에도 이제 공단 지역에서도 이제 인력 수급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래도 인력 수급 때문에 항상 이제 애를 먹습니다. 뉴스에 보면 뭐 청년자 실업이 뭐 이만큼이 된다 뭐 하지만 실제로 지방에 이제 이제 공장들은 중소기업들은 지방에 특히 위치하는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안 겪는 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아주 뭐 여건이 좋은데 빼고 일부 빼고는 대부분은 인력난을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인력을 이제 수급하기 좋으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북삼이라는 이제 여기 주거지가 큰 주거지가 있어요. 구미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주거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구미에 이제 인력이 공급이 되고, 여기 또 뭐 지금 이제 북삼 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여기 북삼 여기 있는 데서 인력 수급하기 좋습니다. 여기가 현 위치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멀리서 보시면 차로 가도 뭐 5분 10분이면 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이제 민원이 몇만 명이 사는 주거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덜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첫 번째 주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살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그 인력 수급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모습도 이제 충분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누가 봐도 이제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이제 산업시설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살펴야 됩니다. 너무 이제 투자나 뭐 여러 가지 용도의 기준으로 보고 이야기 드리면 이제 물건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공장의 경공업 정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창고를 수요자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여기에 짓겠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에서 제가 오늘은 요 물건을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고, 분할이 되더라도 여기 남는 땅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위에 남는 땅도 뭐 4,500평 나쁘지 않고, 도로 보상받으면 되고, 창고는 뭐 길 하나 사이 두고 뭐 창고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땅을 매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중간에 여기에 연결되는 길이 나더라도 여기 남는 땅도 나쁘지 않고 여기 남는 땅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제 가능성에 이제 길이 나더라도 일단은 뭐 나쁘지 않죠. 주변 환경을 일단 첫 번째로 보는데, 그러면 주변 환경을 이제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 토지의 가격이든 어떤 가격이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이 이제 합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주변 이제 임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주변 임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주변에 창고 임대가 지금 매물이 없을 정도로 창고 임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뜻은 창고 수요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주변에 보이는 데가 전부 다 공장들이고, 이 공장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창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창고 시설이 현재는 조금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는 일단 임대하는 조건이 이제 좋죠. 주변 현황에 봤을 때. 두 번째, 창고를 임대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 거냐. 여기 주변에 창고 있는 지역들이 임대 현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13,000원, 평당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이제 임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 같으면 뭐 일반 이제 13,000원에서 15,000원 평당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0평짜리 창고를 임대하면 최소한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고정 이제 임대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이런 지역 같으면 이제 그 정도 임대료 같으면 보증금 한 2천만 원 뭐 이 정도에서 13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가 결정되겠죠. 100평 같으면. 그러면 2,200평에 여기에 지금 길이 나고 나머지 창고를 설계를 앉혀봤을 때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고를 또 단층으로 지을 거냐, 또 창고를 2층으로 지을 거냐, 창고를 높이를 좀 높이 지을 거냐, 뭐 이런 설계에 따라서 또 내용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창고 짓는 유행이 좀 있어요. 지금 높이를 보통 뭐 창고를 한 8m 정도를 요즘에 많이 짓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창고를 해놓은 8m 정도가 재개차로 해서 다 되고, 나중에 뭐 공장으로 제조업 시설로 이제 조금 이제 전환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8m 정도를 이제 많이 짓는데, 현황이나 임대가 여기가 수요가 이제 충분하고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면, 그러고 나면 요 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설계 사무실 가서 설계를 앉혔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 요 정도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냥 해줍니다. 이거는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몇 평 정도 이제 설계를 앉힐 수 있느냐, 그러면 중개하시는 분들은 보통 설계 사무소를 잘 연결해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문의도 해봐 주시고 이래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최대 지금 봤을 때 2,200평에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4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일반 주택 짓는 것보다 창고 비용은 뭐 굉장히 좀 싸게 많이 짓습니다. 보편적으로 평당 180만 원 이래 들고도 짓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축 사무소도 최소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정도를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설계를 앉히는 게 뭐 어차피 똑같지 않느냐,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개발하고 나면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0평 이상 넘어가면 어차피 종합건설 쪽으로 이제 종건 쪽으로 해서 이제 맡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기존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건설 면허를 하도급을 해서 이제 대부분 건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종건에 이제 면허를 이제 일정 부분 대여를 해서 짓기도 하고 많이 그래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종건이 이제 해야 될 정도의 평수가 되는데, 종건으로 하게 되면 일반 이제 건축업자가 하는 것보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건축 비용이 조금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는. 여기 뭐 1000평 정도 이제 도로 나고 해가 1000평 정도 이제 건축물을 앉혔을 경우에 이제 계산을 이제 대충 하는 겁니다. 그 했을 때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달에 이제 그 임대료가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뭐 여기 지금 최소 한 2억 정도, 2억 3억 정도는 이제 보증금이 이제 발생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계산을 해보고,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 또 지금 한 15,000원까지 받으면 그 한 1,500만 정도 이제 고정 이제 임대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 보증금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여기에 이제 설계를 이제 해서 앉혔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주변 환경 보고, 임대 현황 보고, 세 번째 땅을 했을 때 최대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지를 했을 때는 사실 임대소득만 바라보고 참고지를 선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변 현황을 왜 면밀히 봐야 되나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미에 뭐 요즘에 뭐 삼성 휴대폰 대조 라인이 구미로 이제 컨백을 하고 있고, 뭐 LG도 뭐 온다 하고 해서 주변 환경이 지금 구미 쪽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 이제 현황들을 가보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모습들이, 몇 년 전의 사진들, 이제 이게 스카이뷰 이런 내용들도 가장 최근 사진하고 보면 이런 데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발전되는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여기가 업데이트 기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지도라도 주변에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나 그러면, 여기를 1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뭐 건축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임대 소득이 얼마 들어가고 해서 뭐 수지 타산을 놓는 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팔고 나왔을 때, 매도를 했을 때 이 지가 상승률이 얼마가 될 거냐도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투자죠. 투기하고 투자는 엄연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했을 때 여기 가까이 있는 주변 시설들이 얼마를 하는지, 저희 동영상 보시면 토지 가격을 자기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뭐 전문가 영역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시세들하고 뭐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현황은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200, 25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신축들은 조금 틀리고 좀 오래된 건물들은 좀 틀리고, 5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건축 비용들이 자꾸 이제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한 10년 뭐 15년 지나보면 사실은 이제 건축에도 건축 비용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 감각상각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임대 소득을 내고 사실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빠져나오는 시기를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를 보는데, 그러면 그때는 건물 시세도 받을 수 있고 건축물에 대한 어떤 평가도 같이 받아서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이제 감안해서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중공업 지역은 이제 빈 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큰 변동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대 주변에 봤을 때 한 5년 후쯤 봤을 때 뭐 변화되는 상황에 봤을 때 한 250만 원 이상은 토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데, 토지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정찰제 가격이 아니고 현황에 따라서 옆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기본적으로 주변에 얼마 내놨더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은 땅값을 평가하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공시지가도 보고 주변에 이제 뭐 시세도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개발했을 때 총 금액,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 그리고 나중에 매도를 하고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 전체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체크를 하고 땅을 사야 됩니다. 이야기를 이래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가 나오고 하면 그게 건축물에 대해서 몇 평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하면 건축 비용이 나오고, 그 몇 평을 하면 임대소득 계산이 이제 곧 나옵니다. 나오면 그래 계산해보고 고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주변의 현재 시세, 그래 5년 전에 시세하고 5년 지금 이후에 시세하고 다가올 5년 이후에 이제 시세하고 세 가지 부분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십억 투자를 해서 이제 지금 뭐 건축물을 짓고 뭐 이래 하는데 그 정도도 하지 않는다면 너무 무심한 거겠죠. 근데 내가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건축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뭐 경호국 같은 경우 인허가 관계를 이제 뭐 확실히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 게, 여기 임대 소득을 내고 차후에 투자했는 데서 토지에 대해서 지가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은 손대기가 조금
힘든 평수인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창고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수익 계산률도 해야 되고, 개발했을 때 몇 평을 만치고 나중에 거기에서 임대소득이 얼마가 나오고, 내가 나중에 5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이 창고를 매각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일반적으로 중개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만 뭐 대부분 하시니까, 제가 이게 영상을 제가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나 주변 시세나 뭐 이런 정도만 확인을 해도 크게 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제일 제가 이제 이거 토지를 찍으면서 여러 군데 이제 뭐 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뭐 오늘은 참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기하고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드려봐도, 현장에서 중개를 하시는 이제 소장님들조차도 법률적으로 어려운 땅, 개발하기 곤란한 땅을 어떻게 해서 해결했을 때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경매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이건 내가 뭐 알아서 이제 이거는 뭐 내용을 뭐 법률적으로 알게 돼서 이거 풀어서 그래서 이게 돈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뭐 아파트 같으면 몇 년 동안 뭐 시세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갭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자 되려고 하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 어떤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왜 집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왜 저걸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뭐 집값 상승률 때문에 돈을 벌었다,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포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튼 주택에 대해서 이제 투자 가치로 보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생각에는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살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은 뭐 그래도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뭐 여기에 이제 예측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투자 대상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에 대해서 주택이 전반적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뭐 이 지역에 대해서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뭐 지금은 원체 부동산 이제 상승률이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나오니까, 정책적으로 이러니까 이제 뭐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 오르는 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저희들 이제 중개를 하고 보통 이제 이거 토지에 대해서 투자 개발을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택으로 돈을 버는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규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막 계속 투자를 못하도록 투기죠. 뭐 투기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뭐 은행 대출 관계도 뭐 줄이고 뭐 이래 다 하는데, 그걸 같이 줄여놔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투자를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를 이제 건전한 투자로 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 놓는데 주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공장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지어서 임대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빈 땅에 대해서 뭐 또 임대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주택은 정보가 많이 있지만 토지 쪽은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들 하세요. 사실은 몇 가지 정도만 체크하면, 정해진 가격이 변동폭이 커서 여기에 뭐 투자를 하는데 위험성이, 100만 원 주고 사서 2년 후에 200만 원, 300만 원 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투자해서 지속적인 임대 수익도 거두고 나중에 내가 몇 년 후쯤 돼가지고 팔았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투자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면 주택에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수익률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체크를 잘해도 주택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쉬우냐? 법률적인 문제를 본인이 알려고 하고 본인이 공부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는 지자체에 문의하고, 지자체 뭐 건설 관계는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 대부분 건축사무실에서 문의를 해가지고 이 건축물 지을 수 있다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도로 현황이 어떠고, 뭐 5,000제곱 미만이 되는 거는 4m가 돼야 되고, 이상 되는 거는 뭐 9,000평 이하는 뭐 6m 도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중개사가 해야 될 역할은 중개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분들하고 잘 연결하는 겁니다. 매도 매수자 연결뿐만 아니고, 뭐 지자체에 문의하는 내용도 중개사가 문의를 해주고, 확인 설명에 그런 것들을 내용을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률적인 내용은 중개하는 거는 변호사 사무실보다 법무사가 좀 가깝기 때문에 법은 중개하는 사람들은 법은 법무사 쪽에, 건축관계는 건축사무실 쪽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견적도 건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중개하시는 분들 최소한 그 지역에 한 5년 이상 중개하시는 분들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건축 사무실 쪽에도 많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견적을 갖다가 한 세 군데 뭐 기본적으로 견적 받아보면 전문가들 활용해서 이제 투자 개발을 뭐 내가 100평을 주고 100평짜리 땅을 사서 창고를 조그맣게 지었든지 뭐 1000평을 주고 뭐 하든 개발 사항이 크지만 커질수록 법률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죠. 사실은 공장 지을 수 있는 데 공장 지을 수 있고, 저희들이 있는 철거권 지역만 하더라도 신규로 사실 공장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 8,000평 이상이 돼야지 인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그 8,000평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제한을 해놨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군에서 문의해보고 군에서 공지사항도 띄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하시는 분들도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이유들이 여러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협업 체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창고를 짓고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하고,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시고 뭐 원룸 같은 거 빌라 같은 거 지어서 임대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장에서 해보면 창고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말할 것 없이 훨씬 높습니다.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수익률도 고성적이고 공실에 대해서 큰 고민도 안 하고 돈도 사실은 여기 창고 쪽에 훨씬 더 돼요. 단지 주택은 내가 같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는 거고, 여기 가서 일반적인 토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왠지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고 느끼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한테 이야기 드리지만 주택 임대하는 것보다 창고 임대하는 거하고 같이 비교가 안 됩니다. 창고 임대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 쉽고 돈이 되고 투자 가치도 훨씬 높습니다. 단 몇 가지 경우의 수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집은 주거지가 빽빽하게 들어있으니까 뭐 어떤 이제 뭐 현황들이 뭐 금방 나오는데, 여기는 창고를 지었을 때 임대를 할 수 있느냐,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까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주변 사항들만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유서에 귀 기울여 보고 주변이 변화되는 모습들, 요즘에는 뭐 인터넷만 보도 이제 나오니까 그런 모습들 보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에 지금 투자가 이제 몰려져 있고 과도하게 지금 이제 금액이 상승돼 있고 뭐 언제가 곧 폭락을 한다 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불안에 뜨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창고를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법제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와서 이런 문의해 보시고 해보면 주택에 대해서 꼭 굳이 투자를 할 필요 없이 주택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주택 투자하고 이제 이런 이제 창고 투자의 내용들에 나중에 자세하게 뭐 수익 관계를 갖다가 제가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